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 비트코인 커뮤니티 이야기 조금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비싸다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더 구입하려고 할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번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남치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해서 23년도에 작성된 내용이었는데요. 뭐 생활비 빼고 본인 월급 전부 비트코인 사서 전재산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남친, 4월이면 기회가 온다라는지 아니면 역사가 매번 똑같다, 크게 한번 빠지고 오른다라는 둥, ETF 승인 이슈에 흐름이 심상치 않는다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데 1억 간다는 것도 솔직히 웃겨요.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해서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의사 10억 갑니다. 경제 모르는 애들 많네. 10억 갑니다. 2030년도 불나방 애들 빼고 실제 돈 버는 사람도 많겠죠? 라고 대다수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 써놨던 내용들도 많았고요. 비슷한 내용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 때 일 안하고 암호화폐 1억 청구 노리는 남친, 착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6개월 만에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시세가 500원이었는데 10년 뒤에 10만 배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어찌 이게 전 재산을 투자했냐, 믿을 수가 없다. 자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형태로 보이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최근 또 댓글이 달렸는데 21년도 10월 23일 날 비트코인 8천만 원까지 갔다라는 게 댓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마찬가지로 이게 투자했던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약간 거부감과 두려움이 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오로지 풀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하는 게 아니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ETF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엔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등등 이런 쪽에서 ETF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게 ETF가 되었을 때에 따른 퍼포먼스는 과거 금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2003년도 때 무려 5배 넘게 올랐던 이력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 과정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빼고 계산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왜 이렇게 그런 블랙록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ETF에 별로 관심을 크게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수수료 때문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지금 ETF도 상당히 포화됐고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 인기 있는 ETF만 쏠리고 비인기 있는 ETF는 좀 많이 저물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성을 더 올려야 되는데 ETF 요즘 많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고객들이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는 쪽에 맞춰가지고 지금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니 충분히 이거는 당연히 성공이 가장 높은 상품군 중에 하나이고, 그걸로 인해서 수수료로 충분한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액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점을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들만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국가별로 보았을 때 ETF별로 보거나 국가별로 보거나 민간이나 공기업이 들고 있는 거, 그리고 분실된 비중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온갖 쌍욕을 처먹어가면서 주주도 달래가면서 이렇게 무작정 계속 달려가고 있었지만 무려 대충 한 9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지금 수익을 내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있는 회사들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난 건
나머지 그레이스케일도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바네크나 뭐 이런 쪽도 대부분 이제 ETF 전환 신청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물량이 다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의 고래에 있는 전환점이 손바뀜 현상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척도가 매우 커진다. 그리고 블랙록이나 이런 친구들이 조만간에 이게 승인이 본격하기 직전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수탁 서비스 쪽에서 이제 그런 준비 과정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그 전에 미리 비트코인을 선취 매매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 CME 선물 거래에서 개입을 해서 가격을 공매도를 좀 더 많이 쳐놓고 더 많은 개수 모으기를 중간 지점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경우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로 두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코인을 더 사려고 하는 대상자가 이렇게 다채롭게 많이 있다. 옛날에는 이게 생각보다 부자들이 좀 접근성이 덜했다라고 하면 부자들이 다양한 부자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접근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도 매우 커졌고, 그 다음에 또 자산의 이동이나 휴대 보관성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이롭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요즘 더 내려가기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는 여전히 테더가 자기의 자산의 15% 정도는 비트코인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요즘 테더가 단기차에 이런 걸로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디파이 안에서도 요즘은 RWA 쪽으로 해서 뭐 저기 어디냐, 기존의 메이커나 웨이브 쪽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순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죠. 그런 점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나쁠 건 없다. 그래서 가격의 방어선 라인이 더 나오고 개인 지갑의 이동률도 생각보다 덜하죠. 왜? 조만간에 반감기가 오고 나서 반감기 이후 때까지 기다려서 가격이 오를 때 팔려고 하는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지갑 이동률도 생각보다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과거 대비보다 덜하다. 물론 이제 이슈는 여전히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바이낸스에 따른 미국의 조사가 남아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법 거래 플랫폼 부분하고 고객 돈을 남용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내년에 대부분 또 소송 내용이 나올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 나오는 내용인데 대부분 이제 옵션이 두 개입니다. 이것도 기존 형태에서 자금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플랫폼을 재부팅하는 방안, 그러니까 다시 재개하는 방안, 또는 완전히 전체 매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고객사, 그러니까 피해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안, 그게 12월 주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볼필성이 있겠죠.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그래도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너무 비싸요. 4,500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주식하고 똑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가 됐던 간에 소수점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나쁠 건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도 너무 그냥 이게 딱 직설적으로 보았을 때 이 숫자만 보았을 때는 느끼는 점이 손이 그래도 안 갈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공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애플 비싸다 할 때마다 어땠습니까? 지난 2015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성장 곡선을 한번 보십시오.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시총이 무거워. 쳐다보지 말래. 나는 아이폰만 살 거야. 아이폰만 사고 괜찮네. 정말 좋아.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네. 아예 그냥 애초에 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에 있는 마인드는 무엇이냐면 부동산은 비싼 지역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주식하고 코인은 물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공통사항이에요. 싸게 사는 건 다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하고 같이 사는 포지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비중이 1%라고 해도 그 사람 1% 날리는 게 아까울 정도로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 돈에 따른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하죠. 경험치에 따른 오류. 내가 이 1년치에 따른 투자로 했었을 때 승률이 좋았으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한 번 있는 지금 이런 장애 과연 살아남았다라고 보다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매일같이 보셨을 것입니다. 주식이든 뭐든 간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딱 자기의 그 콩알만큼의 있는 그 1년치만 보고 투자한다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자기의 투자 패턴에 큰 오류를 남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손이 잘 가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반대로 생각하면 있다라는 거고 더 내가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건 부자도 같이 간다는 거 어차피 대부분의 포지션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도 어차피 살아남아야 돼서 같은 자산을 먼저 이걸 최대한 해증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내가 부러진다고 해도 내 밑에서 사줄 만한 대상, 내 위에서 사줄 만한 대상이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쁠 게 없는데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1억 천금만 노리고 자기만의 진짜 치밀하게 사기꾼이라고 하면 치밀한 계획이 있잖아요. 투자할 때도 엄청 치밀해야 됩니다. 진짜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해야 가능하는데 그 무언가 하나라도 잘 맞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알트는 솔직히 운 수치 기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이때까지 제가 보았을 때 느끼는 점은 어떤 게 많이 있냐면요. 말이 좀 길어지지만 대부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원효띠도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네, 그쵸? 그리고 항상 매번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인생을 베팅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충분히 막 나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디고 더 올라가네요 이런 쪽에 투자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실제 내 하방에 있는 경직성에 따른 두려움에 따른 경험치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 부분을 적재적소로 잘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밸런싱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 탈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버 사이버머니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올라와져 있는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펀딩 계좌이든 현물 계좌이든 선물 계좌이든 간에 총 시드 비트로 환산해서 가치 표시가 된다. 예를 들면 44원이라고 하면 고작 45원의 현물 계좌 밑에 비트코인 개수로 환산돼서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100% 사이버머니다. 유튜버들 보면 맨날 고배율 포지션 들어서 항상 천상과 바로 직전에 역지점 걸어놓지. 다 사이버머니다. 항상 고배율로 하다가 청산당하고 매번 비슷한 시드를 다시 들고 오는데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이 매매 패턴을 수정을 안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재미로 보는 것은 저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관점의 기간과 비용을 적절하게 내가 사업한다, 내 직업군으로 정말 쓰고 싶다고 하면
그 누가 이렇게 달콤한 메시지보다 투자는 조금 더 쓰디쓴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더욱더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언가를 뭐 원합니까? 없잖아요. 저는 그냥 구글에게 광고만 받을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그냥 광고 영상만 끝까지 봐달라는 말밖에 없지, 여러분들의 있는 돈을 제가 뭐 레퍼럴로 인해서 빨아먹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자, 레퍼럴로 시청자 등골만 빨아먹는 연기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죠. 어디에서? 카지노의 최민식 부분에서도 많이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드라마 엄청 재밌게 잘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최민식이 이 호구형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잘해주죠. 좋은 말만 해주고 다 해주고. 근데 레퍼럴의 마지막 구도는 어떠냐면, 선물에서도 내가 재능이 좋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레퍼럴에서도 돈 다 떨어지면 곧바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 돈 없잖아, 이제 이 사람은 좀 정리하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지되었을 때 보게 되면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고,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선물 부분이 꼭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시간과 비용을 적절하게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학원처럼 그렇게 꾸준한 트레이닝을 해보면 자기의 성적표가 나오겠죠. 성적표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대다수 바보처럼 뭐 추세매매 패턴 하는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 그건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 누나만 본다고 해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리밸런싱도 하지만 추세 매매 패턴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분명히 명품 다 갖고 싶은 거 같지만 자산은 특이하게 부동산만 이상하게 비싼 것만 사려고 하고, 주식과 코인은 반대로 너무 사려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갭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니면 나만의 진짜 전략을 정말 체계적으로 진짜 누가 봐도 지독한 사람처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플랜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그렇게 구상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번 내 인생의 베팅을 한번 해보는 형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베팅을 한 효과만큼 부작용도 세게 올 거니까 그거는 감내하면서 내가 막노동이나 배민을 더 뛰거나 그런 것도 같이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조언과 소소하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막대하게 모든 정보와 도움을 준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편으로 웬만한 내용을 다 한 번쯤 내 투자 방식이나 성향과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